퇴직 후 주식시장에 다시 발을 들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이 들어갈 때일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떨어지지 않을까? 이번엔 꼭 타이밍을 맞춰야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타이밍을 쫓던 사람일수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가 아니었다는 걸 가장 늦게 깨닫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2세 김정훈 씨는 퇴직 후 받은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절반은 예금, 절반은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젊을 땐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투자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시간도 있고 뉴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죠. 하루 종일 시황을 보며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파동은 그의 예측과 달랐습니다. 오를 것 같던 주식이 갑자기 급락하고 팔고 나면 다시 오르는 일이 반복되면서 수익은커녕 손실이 쌓였습니다. 이번엔 꼭 맞출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타이밍을 맞추려는 순간마다 시장이 저를 비웃듯 방향을 틀었죠. 김 씨의 말엔 후회의 쓴맛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은 많습니다. 58세의 전직 은행원 박미정 씨는 코로나 이후 주식시장이 급등했을 때 이제는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겠다며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꺾이자 미련 없이 손절했습니다. 이후 반등이 오자 다시 들어갔지만 이번엔 고점이었죠. 평생 숫자 다루던 사람인데도 막상 내 돈이 들어가니까 냉정함을 잃더군요. 결국 타이밍은 운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박 씨는 퇴직 후의 투자 실패를 교만의 대가라 표현했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며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고.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직업 투자자에게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퇴자라면 더더욱 정보나 기술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장기 투자, 즉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을 택한 사람들은 훨씬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67세 정재호 씨는 15년 전부터 꾸준히 배당주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가 투자 원칙으로 삼은 건 단 하나, 가격은 모르지만 시간은 믿는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배당주 ETF에 투자했고 10년이 지나자 그 배당금만으로 한 달 생활비 절반이 충당되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언제 사야 하냐고 묻지만 저는 얼마나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은 변하지만 시간은 변하지 않거든요. 심리학적으로도 은퇴자들이 타이밍 투자에 집착하는 이유는 불안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현금 흐름이 제한되고 이 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확실한 통제감을 느끼려는 욕구가 타이밍이라는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안이 투자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시장의 단기 변동에 휘둘릴수록 감정적 판단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자산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투자 전략의 핵심을 시간 관리로 봅니다. 즉 돈의 흐름보다 인생의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 생존이 중요하고 시장의 속도보다 본인의 인생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시황을 보며 불안에 떠는 것보다 분기나 반기 단위로 점검하며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한 경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 아니라 시간의 철학이다. 이 말은 은퇴자에게 더욱 와닿습니다. 은퇴 후에는 남은 시간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시장의 등락에 맞춰 불안하게 보내느니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결국 마음의 평온과 자산의 안정 두 가지를 함께 지켜줍니다. 퇴직 후 알게 됩니다. 투자의 본질은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입니다. 누군가는 타이밍을 맞추려다 하루가 불안했고 또 누군가는 시간을 믿으며 10년을 견뎠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든 건 언제 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텼느냐였습니다. 은퇴 이후의 투자는 시장을 예측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시간을 믿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퇴직 후 투자에 나선 이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시간의 감각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일정한 현금 흐름이 있어 시장의 등락에 마음이 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하루하루 시장의 움직임에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계좌의 숫자가 오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떨어지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불안은 투자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은퇴자의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심리의 재조정이기도 합니다.
퇴직 직후 많은 사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투자해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 다니며 모은 자금이 있고 뉴스에서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말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지금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시장은 늘 변하고 인간의 감정은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4세의 윤모 씨는 퇴직금 2억 원으로 주식과 펀드에 나눠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숫자와 사업 흐름을 읽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원금의 30%가 사라졌습니다. 윤 씨는 회사 다닐 때는 결정을 내리면 결과가 나왔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더군요. 기다림이 필요했는데 퇴직 후엔 그 기다림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투자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타이밍을 잡겠다는 마음은 단기적 통제의 욕구에서 비롯되지만 장기 투자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의 분산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에 돈을 몰아넣는 대신 정기적이고 꾸준한 적립식 투자로 리스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의 고점과 저점이 자연스럽게 평균화되어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원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의 파도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에 2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손실회피 성향이 있습니다. 은퇴자는 특히 그 경향이 강합니다. 더 이상 다시 벌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내려가도 마음이 무너지고 반등의 기회는 보지 못한 채 불안에 떠밀려 손절하게 됩니다. 실제로 퇴직 후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움직였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 성공적으로 자산을 지켜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처음부터 인내의 계획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인천의 70세 이명수 씨는 10년 전 퇴직 후 매달 100만 원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는 시장에 빠질 때마다 추가로 조금 더 넣었죠. 무섭긴 했지만 결국 평균 단가가 낮아졌어요. 지금은 배당금만으로도 생활비의 절반을 충당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런 장기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말은 시장의 변동은 두렵지만 시간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입니다. 투자에서 언제보다 얼마나 오래가 중요한 이유는 복리의 마법 때문입니다. 자산이 쌓이는 건 단기간의 수익률보다 지속적인 누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복리가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불안감에 자주 사고파는 행위는 그 복리의 시간을 스스로 잘라내는 행동입니다.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과 타이밍을 맞추려는 사람의 10년 후 자산 차이는 놀라울 만큼 큽니다. 후자는 이익을 낼 때마다 세금과 수수료를 내고 시장이 오를 때는 이미 자산이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전자는 하락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회복의 이익을 얻습니다. 결국 투자 성과의 차이는 시장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은퇴자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이라도 더 불려야 한다는 조급함이고 다른 하나는 혹시 잃으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감정이 교차할 때 사람은 가장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퇴직 후 투자의 첫걸음은 금융 공부가 아니라 자기 감정의 이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지, 손실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돈이 아닌 마음의 리스크를 측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의 조언이나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투자와 인생의 시간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은퇴자의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돈보다 시간의 불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후 단기 수익을 노리고 위험한 종목에 몰입하면 시장이 회복되기 전에 생활비가 먼저 바닥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보수적으로만 접근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자의 포트폴리오를 3가지 시간축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3년 이내에 생활비를 확보하는 현금 안정 구간, 둘째는 중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배당 및 채권 구간, 셋째는 장기적 성장성을 위해 남겨두는 주식 구간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시장이 흔들려도 전체 삶의 안정감은 지켜집니다. 결국 투자란 돈을 어디에 넣느냐보다 나의 인생 리듬과 자산의 시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퇴직 후 투자 실패는 단순히 돈의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존감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평생 일하며 쌓은 돈이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것을 보는 건 자신의 노력과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감정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가 투자 실패 후 인간관계까지 위축되고 사회적 자신감을 잃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투자에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돈을 잃어도 시간의 교훈을 얻으면 그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냉정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속도를 찾은 사람은 다시 회복합니다. 결국 퇴직 후의 투자는 인내의 경제학입니다. 누군가는 시장을 이기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시장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하루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손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수익에 들뜨지 않는 절제심이 쌓여야 진짜 투자가 됩니다. 이 모든 덕목은 시간 속에서만 길러집니다. 퇴직 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이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처럼 투자도 타이밍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믿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묻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시장을 이기려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이기려는가? 은퇴 후 투자의 승자는 시장을 맞춘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되찾은 사람만이 진정한 부를 얻게 됩니다.